내 사업을 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의 날개를 달아주는 청년 창업 런웨이, 저는 연병수입니다. 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합니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은 두 번의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실패를 딛고 일어서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데요. 여기 수많은 좌절에도 굴복하지 않은 끈기 있는 사나이가 있습니다. 인생 역경을 인생 역전으로 만든 이 사나이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사업 실패의 대가는 가혹했습니다.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들과 오랜 기간 떨어져 살아야 했고, 편히 몸을 뉘일 방 한 칸 없이 피마르는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악착같이 버텨왔지만 빚은 눈덩이처럼 커져만 갔습니다.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우연히 찾은 허름한 식당. 그곳에서 맛본 순댓국은 찢겨진 마음까지 달래주는 따스한 위로였습니다. 그렇게 순댓국의 매력에 빠져 결심한 업종 전환. 유명한 순댓국집에서 일하며 어깨너머로 노하우를 배웠고, 밤마다 피곤한 몸을 일으켜 육수 개발에 열정을 쏟았습니다. 깊이 있는 맛을 찾기 위한 10년의 모진 세월.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진심을 담아낸 맛. 진한 뚝배기 한 그릇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가슴 뜨거운 사나이의 열정을 들어봅니다. 한 그릇 뚝배기에 담긴 진한 성공 스토리가 지금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강창구 진순대란 브랜드로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는 창구식품의 대표 강창구입니다. 여러분, 혹시 뚝배기보다 장맛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네. 저는 시작은 직원 한 명과 또 약 30여 평의 남지단 순댓국 매장으로 외식 사업을 시작하였는데요. 지금은 전국에 직영점 포함 약 100여 개 체인점과 또 1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회사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두 번의 사업 실패와 또 한 번의 업종 전환이 있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과 제가 실패하면서 겪은 또 교훈과 또 업종 전환을 하면서 순댓국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그 성공 노하우를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면서 조금이나마 창업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업과 장사를 해서 큰 돈을 버는 게 목표였습니다. 저의 조건은 금수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서울로 상경해서 정말 온갖 굳은 일을 다 해가면서 겨우겨우 창업할 수 있는 초기 자본금을 마련했는데요. 그 돈을 가지고 처음 시작했던 게 남대문 시장에서의 액세서리 도매업이었습니다. 여러분, 90년대 후반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는 그 쇼핑몰 사업이란 게 굉장히 유행했는데요. 저도 제 지인이 액세서리 사업을 하면은 굉장히 좋은 마진과 또 쉽게 돈을 번다는 말에 솔깃해가지고 어렵사리 모은 돈을 단 몇 개월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액세서리 사업을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준비, 노하우, 기술력 없이 창업을 하였는데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였습니다. 액세서리 사업은 굉장히 경기에 민감한데요. 처음에는 그 쇼핑몰 자체의 어떤 홍보로 인해서 그럭저럭 유진되었지만 경기가 침체되면서 액세서리 사업이 직격탄을 맞게 되었고, 또 아무런 자생력, 기술력, 노하우 없었던 저는 단 몇 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망하고 말았습니다. 피땀 흘려서 번 돈을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다 날렸을 때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절대 창업을 할 때는 막연한 자신감 그리고 아무런 노하우 없이 시작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얼마 동안은 잘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시간이 지나면 결코 오래 버틸 수 또 지속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어렵사리 모은 돈을 날리고 나니 그때 저에게 남은 것은 살고 있던 집 전세 보증금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다시 한번 재기해 보려고 무슨 사업을 할까 또 고민하다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음식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어디 맛있는 음식 또 식당이 있다고 하면은 아무리 멀어도 꼭 찾아가서 먹어야 직성이 풀리고요. 또 라면 하나를 끓여 먹더라도 굉장히 남들하고 똑같이 먹기보다는 이것저것 넣어서 저만의 스타일대로 또 저만의 방법대로 먹는 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외식업을 창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삼겹살 고깃집이었습니다. 여러분, 집도 절도 없다는 말 들어보셨죠? 그때 저의 상황이 딱 그러했습니다. 집 전세 보증금을 가지고 가게를 창업하다 보니 먹고 잘 데가 없어가지고 가게에서 먹고 자면서 장사를 해 나갔죠. 저는 외식업, 식당업 하면은 그냥 막 퍼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오시는 손님들께 진짜 우리나라 최고의 제주도 돼지고기 또 그리고 12가지가 넘는 밑반찬을 제공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니 손님들은 차츰차츰 늘어나고 또 피크타임 때는 대기 손님이 있을 정도로 매출은 많이 올랐는데요. 한 달, 두 달, 또 세 달 이렇게 지나면서 계산을 해보니까 적자였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제 고깃집의 본질인 고기에 집중해서 충분히 승부를 걸어야 되는데 너무 욕심을 부리다 보니 필요 없는 밑반찬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한 거죠. 정작 손님들은 너무너무 좋아서 대만족하고 정말 너무너무 좋아해서 오는데 당사자인 저는 완전히 불만족이었죠. 그렇게 하다 보니 돌이켜 보니까 차라리 그때 고기 한두 점을 더 주고 밑반찬을 한두 가지로 줄였어도 충분히 손님을 만족시켰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 두 번째 사업을 하면서 느낀 거는 핵심에 또 본질에 집중하자였습니다. 밥집은 밥이 맛있게 집중하면 되는 거고 또 국밥집은 육수가 맛있게 집중하면 되는 거고 또 고깃집은 고기가 맛있게 집중하면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두 번째 사업까지 망하고 나니 정말 이제는 어떻게 꼼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게 보증금도 거의 다 까먹고 다른 사업을 하자니 가게를 옮겨보자니 자본금도 거의 남아있지 않고요. 이때 제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판단이 바로 그 자리에서 꼼짝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과감한 업종 전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과연 이제 메뉴를 뭘 선택할까 고민하다가 그 두 번의 사업 실패를 교훈 삼아서 경기에도 민감하지 않고 또 본질에 집중할 수 있고 또 대중적이고 유행도 타지 않고 하는 메뉴인 순댓국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순댓국 맛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또 만들어내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순댓국집은 모두 다 가보고 또 배우면서 어깨너머로 배우면서 그렇게 황금의 레시피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정작 돌이켜보건대 그들에게 배운 것은 레시피가 아니라
그들만이 성공할 수 있었던 어떤 성공의 신념, 정신이었습니다. 이렇게 정말 어렵사리 과감한 업종 전환을 하면서 또 맛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레시피를 만들어 놓고 또 맛을 해놨는데 정작 손님들은 찾아오지 않는 겁니다. 제 매장이 그렇게 썩 좋은 상권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정작 좋은 상권, 좋은 자리는 초기 투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B급 상권으로 많이 장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럼 이럴 때는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홍보가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B급 상권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말 발로 뛰는 홍보를 하였습니다. 점심시간 그리고 저녁시간 사이에 있는 비타임에는 5,000원짜리 무료 쿠폰을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관공서, 기업체, 또 학교, 뭐 아파트 등 정말 사방팔방을 뛰어다니면서 무료 쿠폰을 뿌려댔습니다. 또 동사무소 등지 같은 데는요, 소년 소녀 가장을 위하여 무료 시식 쿠폰을 항상 비치해두기도 하고요. 또 매장 앞을 지나는 노선 버스에는 광고판도 부착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노력과 눈물의 보답이라도 하듯이 손님들은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했고, 지금에 와서는 전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또 줄 서서 기다려서 먹는 대박 매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고객과의 신뢰를 지켜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장사가 조금 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손님이 조금씩 오기 시작하면은 많은 유혹에 흔들립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1, 2년 잘 되다가도 어느 한순간에 매장을 문 닫는 경우가 종종 보게 됩니다. 고객과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고객과의 신뢰는 바로 변하지 않는 맛입니다. 저는 15년 전에 순댓국에 들어간 고기 180g을 제공했었는데요.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게 바로 고객과의 신뢰를 지켜나가는 거라고 제 스스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10년, 20년 단골 손님들도요, 맛이 변하면 한순간에 냉정히 돌아서는 게 고객입니다. 또 어머님이 해주신 음식도 맛이 없으면 젓가락 몇 번 가다가 말잖아요. 하물며 돈 받고 파는 음식이야 뭐 오죽하겠습니까? 이렇게 고객과의 신뢰를 정말 어렵게 차근차근 지켜나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체인점을 내달려고 하는 이제 그런 분들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해서 처음 체인점이 나가게 됐고, 또 제2, 제3의 희망자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에는 전국에 약 100여 개 체인점을 운영하고 있고요. 외식업은 정말 어마어마한 육체적 노동력과 또 정신적 스트레스를 필요로 합니다. 단순히 돈만 쫓아서 창업을 하게 되면 금방 지칩니다. 금방 지치면 또 금방 포기하게 되고요. 정말 음식에 관심이 있고, 또 솔직히 미각적 자질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음식을 하면서 또 즐기면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음식업 또 외식업을 해야 된다고 저희 체인점을 희망하시는 예비 점주들께 저는 항상 조언을 해드리고요. 또 그분들께도 또 그런 분들께만 또 체인점 오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외식업 사업을 해오면서 많은 걸 느꼈고 또 배웠고 또 반성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다 함축시켜서 저만의 어떤 경영 이념, 사업 이념을 만들었는데요.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정심, 정도, 정진. 바른 마음으로 바른 길을 바르게 나아간다입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의 공통점은 자기가 하는 일에 반 미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하고 싶은 일,
또 하시고자 하는 일, 하고 있는 일에 반 미쳐서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패를 통해 찾은 성공의 공식. 철저한 사전 준비 후 창업하라. 사업의 핵심과 본질에 집중하라. 고객과의 신뢰를 지켜라.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예, 뭐 그 당시에 뭐 이렇게 했던 매장이 지금의 네. 본점이 된 건가요? 네, 처음 시작했던 이제 20평 매장을 점차 확장을 해서 지금의 본점에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그때 뭐 거기에서 네. 집도 절도 없이 그 안에서 주무셨다고 네, 예, 했는데 네. 그때 당시엔 가족이 없으신 거예요? 아니요, 예. 얘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키울 능력이 안 되니까 시골에 있는 장인 장모님께 의탁을 했죠. 맡겼습니다. 예. 근데 뭐 기저귀 값도 못 드리고 분유값도 못 드리고 심지어 뭐 용돈 말할 것도 없고요. 예. 그러면 아내분이랑 같이 네, 운영을 네, 하셨던 집사람과 같이. 예. 네. 그러면 그 대표님 이름을 강창구란 이름을 걸고 네. 순댓국을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왜 특별히 이름을 걸고 운영을 하시는지도 한번 여쭤볼게요. 제 회사 이름도 또 창구식품인데요. 저희 이름을 걸고 하면은 저에게 어떤 항상 계속되는 긴장감 또는 어떤 그런 책임감, 의무감. 음식은 손님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신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걸 끝까지 지켜나가기 위해서 저만의 당금질을 하기 위해서 제 이름으로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브랜드를 대표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지금 입으신 옷도 사실 네. 거의 순대입니다. 네. 예. 거의 뭐 순대를 입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예. 자, 외식업 하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네. 굉장히 많은 아이템들이 있는데 외식업 아이템을 선택을 할 때 어떤 부분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자리에 맞는 상권에 맞는 먼저 자리에 맞는 어떤 그런 메뉴나 어떤 업종을 선택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아까 재차 반복이 되지만 어떤 그런 너무 그 특화되지 않는 그냥 트렌드에 민감해서 우리 주위에 보더라도 한 1, 2년 뭐 어떤 메뉴명을 지칭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어떤 유행에 민감해서 한 2년, 3년 하다가 어느 메뉴가 그냥 사라지는 그런 메뉴는 너무 위험한 부분입니다. 네. 순댓국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뭐 한 50년 이상을 해왔지만 앞으로도 향후에도 50년 이상은 갈 수 있는 메뉴란 저는 그런 판단을 하에 네.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우리 또 대표님 뭐 순댓국 전문가도 아니셨고 네. 처음부터 맛있었다고 보기는 조금 힘들었을 것 같은데 네. 맛을 찾던 과정 중에 사실 뭐 좀 실패했던 경험도 있을 거고 예, 뭐 그 여러 가지 어떤 순댓국 매장은 다 가보셨으니까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순댓국의 본질은 저는 육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육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정말 모든 매장, 전국에 있는 맛있는 매장들은 다 돌아다녀 보고 또 간다 해서 그분들이 절대 레시피를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어깨 너머로 눈찜작으로 몰래 배워가면서 그 만들어낸 육수이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12가지 이상의 순대를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뭐 백년초 순대, 솔잎 순대, 김치 순대, 해물 순대 여러 가지 만들었는데 그게 결국은 맛이 흐려지고 본질에 너무 집중이 안 되다 보니까 맛 자체가 흔들리게 돼서 지금은 딱 순대 4가지만 집중으로 생산하게 되고 오히려 손님들도 훨씬 더 만족을 하게 되는 결과였습니다. 네, 사실 프랜차이즈라고 해도 다 여러 가지의 매장들이 똑같은 맛을 내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 가지 가맹점을 운영을 하시면서 맛을 균일하게 낼 수 있는 대표님만의 노하우나 방법이 있으십니까? 저희는 센트럴 키친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어떤 중앙 집중식 주방을 만들어가지고 공장에서 모든 제품을 그 수치화 정형화 시켜서 일단은 식품 공급이 첫 번째가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 식품은 사람 손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식품을 공급해도 그게 정확히 어떤 매뉴얼화 되지 않고 매장에서 현장에서 많이 바뀌게 됩니다. 맛이. 네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이제 슈퍼바이저 어떤 제도를 도입을 해서 항상 일주일에 최소한 2번, 3번 매장당 이상 방문해서 꼭 주방의 맛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매장 관리를 도와주는 담당 파트가 있습니다. 네. 외식업의 기본은 사실 맛과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이 청결, 있다면 세 가지라고 청결. 할수 있죠. 예.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음식업의 시작도 끝도 맛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외식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여기 있는 현장에 있는 방청객분들의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 프랜차이즈를 운영하시면서 제일 힘들었던 부분, 그리고 지금 현재 해외에 가맹점들이 진출이 되어 있는지요. 그 부분이 참 궁금합니다.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점주님들과의 어떤 그런 소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이해관계가 너무 극명하게 틀리기 때문에 사소한 거 하나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갈등이 생기고 또 트러블이 생기고, 그러므로 해서 또 이런 굉장히 어떤 안 좋은 상황까지 가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점주와의 어떤 소통을 첫 번째로 저는 꼽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1년에 최소한 3번, 4번 점주님들을 이렇게 모셔서 점주님들이 간담회를 하는데요. 그분들의 어떤 불평, 불만 그걸 충분히 들어드리고, 또 우리 회사에서 어떤 해소시켜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국내에서 최대한 저의 어떤 그 목표 프랜차이즈 희망 개수가 있습니다. 그걸 달성시킨 후에 그다음에 차근차근 해외로 진출할 계획이고, 지금 현재는 베트남 2곳에 호치민에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대표님에게 순댓국은 무엇일까요? 순댓국은 저는 다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리요? 네. 왜냐하면요. 네. 제가 순댓국을 하기 전까지 2번에 이렇게 실패를 했을 경우에는 세상에 어떤 그런 단절된 느낌이었고, 또 사람들과의 어떤 소통도 원활하지 않고 저만의 어떤 그런 공간에 갇힌 느낌이 들었는데, 네. 이렇게 순댓국을 하면서 어느 정도 또 사업이 궤도에 오르고 나니 이제는 세상과의 어떤 소통도 훨씬 더 편해졌고, 또 이렇게 세상에 나와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강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순댓국은 저한테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세상으로 뛰쳐나갈 수 있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다리. 네. 그래서 또 대표님 이름이 강창구 아닙니까? 창구란 이름이 뭔가 소통 창구, 네. 뭔가 다리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네. 예, 아주 뭐 이름과 딱 맞는 순댓국. 강창구와 순댓국의 만남. 그것은 바로 다리였고, 이름은 바로 창구였고, 네. 소통을 할 수 있었고, 네, 뭐 이런 맞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대표님께서 꿈꿔나가실 런웨이 앞으로 모습, 어떤 모습을 갖고 있을까요? 지금 이제 강창구 진순대라는 브랜드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1브랜드입니다. 네. 2브랜드, 아까 그 처음 2번째 외식 첫 외식 사업 때 실패했던 고기로 다시 한번 이 브랜드 도전하고 싶고요. 반찬 12가지로? 네, 아니 반찬 예. 한두 가지로. 예, 한두 가지. 반찬 한두 가지. 네. 그것 때문에 망했으니까요. 네. 네. 그다음에 세 번째도 똑같은 어떤 저만의 어떤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브랜드로 런칭을 계속해 나갈 것이고, 저희 또 식품 공장을 최대한 많이 유통화시켜서 식품 기업으로서의 어떤 발돋움을 하고 싶습니다. 네, 뭐 대표님의 이 우직하고 어떤 성실한 어떤 진심이 손님들의 밥상에까지 네. 예, 전달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라고 하죠. 이 치열한 창업 시장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 결국 마지막까지 견디고 버텨내는 것 아닐까요? 최후의 승자로 거듭날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청년 창업 런웨이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은 그건 정말 너무너무 위험한 생각이고 큰 오산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철저하게 사전 준비하고 또 나만의 특성을 맞춰서 나만의 사업을 이뤄 나가야 됩니다. 제 또 어떤 그런 경험이나 그런 어떤 노하우가 창업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실패 속에 숨은 희망을 찾는 시간, 발판을 딛고 더 높이 성장하세요. 화이팅!